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1년도 거 가져왔고요. 재택근무에 관련한 내용을 꼽아서 제 회사 생활의 얘기와 좀 섞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택근무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읽고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좋은 회사, 좀 하기 어려운 회사, 하기 쉬운 회사는 구체적으로 좀 KPI가 적용이 되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 특정 업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KPI,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잡히는 업종이나 회사면 성과로 평가하면 되니까 집에 보내서 집중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KPI가 좀 뚜렷하게 좀 소수의 항목으로 잡히지 않고 좀 어렵다. 조직 내에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할 때, 또는 포괄적인 KPI를 가진 업무는 시차 출근, 거점 근무 등 다소 유연화할 수는 있겠지만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찍었다고 하죠. 그 회사, 스마트 스터디. 그 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부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황에서 60% 재택, 40% 출근 근무 중인데, 상시 재택근무, 유급휴가 무제한, 회식비, 비품 구입비 무제한. 자, 이거 요새 많이 줄이죠. 무제한, 출퇴근 시간 자유 등 느슨해 보이는 인사관리지만 단 하나 강력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지난 5년 사이에 매출 11배, 영업이익은 23배가 뛰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문화를 갖춘 회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만약 내가 성과 위주로 측정 가능한 회사에 다니면서 재택근무를 너 성과만 내 재택근무 시켜줄게 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약간 만약 내가 정말 그냥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채우는 회사로, 그런 직장, 나의 의미에 있어서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KPI를 내야 되니까. 근데 물론 내가 이 회사를 커리어로 생각하고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재택근무 해주세요. 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들보다 더 성과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회사에서 9시간 일 안 해도 저는 성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집에 있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잠깐 코로나 2020년 3월에 3, 4월에 잠깐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재택근무 했었는데 좀 회사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좀 집에만 있으면 좀 다운된 스타일이라.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사실 연휴 4일째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금 27일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일 쉬고 내가 휴무 내서 24일 쉬고 25일 쉬고 26일 쉬고 27일째 쉬고 있는데 4, 5, 6, 7 맞지? 약간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만 붙어있으면 조금 다운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좀 우울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나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면 또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재택근무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협업이 중요한 부서는 비대면이 당연히 효율을 떨어뜨리며 업무의 행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지시의 민감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한 데 따른 고충도 존재한다. 나중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혼합이 효율적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줌이라는 회사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그 회사 이름이 그런가 봐요. 저도 줌이라는 그 플랫폼은 알고 있었는데 단연 코로나 시대에 신데렐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이용자 수가 순식간에 20배인 2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 성격과 조직 문화가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억지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그것은 오히려 자율과 능률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직원들을 잘 관리할 자신이 없는데 재택근무로 돌린다라고 하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3단계 하면 무조건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100%인가요? 아니죠. 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원의 몇 프로만은 꼭 재택근무 시켜야 된다. 맞나요? 라고 하는데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싶네. 제가 아는 회사는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인데 계속 영업사원들은 다 원래부터 그 회사는 코로나 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영업사원은요? 직원 관리가 좀 안 됐나 봐요. 2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월급을 다 받아간 그 직원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게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들도 너무 오랫동안 어차피 팔아주는 그런 데에 할당이 된 영업사원은 2년 동안 지금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쪽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쪽에서는 주문을 넣으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계속 월급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렸는데, 물론 그게 발각이 돼서 잘렸는데 이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재택근무를 시키면 시킬수록 더욱더 회사 입장에서도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 형식에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9시간 보내는 걸로 최저의 레벨이 업무의 레벨이 유지가 됐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 2020년은 트렌드 코리아 책이 언제나 그래요. 제가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 2019인가 2018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저는 지금 이북으로 보고 있는데 되게 두꺼운데 거의 반이 전년도 트렌드 회고 하고 그 다음 트렌드 올해 새로운 해에 트렌드는 한 반 정도 되고 해서 이 책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요점 정리된 것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트렌드가 궁금하다고 하면 인터넷에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점은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구나 저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 기회가 있구나 저런 기회가 있구나 조금 이렇게 두루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 좀 더 나를 이제 환기시키는 눈을 이렇게 둘러보는 이렇게 느낌이지 트렌드를 예측한다 뭐 이런 거에서 득은 별로 못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한 10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0월 16일 뭐 그 정도에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신분당선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거를 딱 펼쳐놓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께 벌써 나왔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온 지 며칠 전에 출간돼서 그분이 읽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북을 구매를 했죠. 뭐야 나도 읽어야지 라고 하고 괜히 그런 거 경쟁심 아직까지 읽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연차를 다 써서 2020년 연차를 다 쓴 거예요. 그게 저는 2021년 연차를 땡겨 쓰는 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20년 거를 너무 빨리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2020년 초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때 연차로 다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12월 24일 날 쉬었다고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 건강검진 때문에 쉰 거여가지고 11월, 12월을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고 팀에 새로운 막내도 들어와서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회사에서 안 그래도 휴일도 없었잖아요. 빨간 날도 없었어가지고 연차 원래 저 되게 골고루 쉬거든요. 맨날 반차 2주일에 한 번씩은 반차로 쉬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되게 피곤했어요. 되게 피곤하고 그래도 이제 12월 말부터는 좀 빨간 날도 많고 하니까 쉬는데 또 처지네 싶네요. 제 친구는 이걸 보고 넌 일개미 증후군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에 그런 교육 방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직도 제 피에 그 일개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그런 긴장도를 유지하는 게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쨌든 회사에 가 있으면 되게 긴장이 있잖아요. 그런 긴장도를 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휴직 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회사 쉬고 싶다 하다가 좀 정말 퇴사하고 쉬면 좀 루즈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또 좋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회사에 안 다닌다고 루즈해지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건 아니고 뭔가 어쨌든 나가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억지로 나를 계속해서 이제 점점 이제 나락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드는데 쳇바퀴 돌리듯이 뭔가 계속 이렇게 푸시해주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 이제 저는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 휴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운동 같은 것도 하루에 2-3시간씩 하는 게 꿈이고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운동 하루에 그게 꿈이에요.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운동하는 게 꿈이에요.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시간씩 일 끝나고 헬스장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몰라 정말. 이제 코로나에서 지금 골프 연습장도 아무 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요가학원 아무 데도 안 하는데 그래도 요가는 그나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어쨌든 좀 하거든요. 근데 헬스장, 골프장 이렇게 되게 장소 의존도가 높은 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던 분들, 저는 운동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방면에 그런 스트레스 풀던 것들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니즈를 되게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새로 열 수 있는 새로 시작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응축된 니즈가 엄청 많거든. 저도 느끼지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원래 뭐 하면서 스트레스 푸셨어요? 저는 요새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프리인가요? 저는 그리고 또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못 보는 게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요새도 물론 이러면 욕먹을까? 정말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의도한 바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제가 내리고 해요. 이렇게 내리고 뭐 화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감동을 전달해야 된다든지 그럼 잠깐 내려요. 그리고 다시 낍니다. 여러분, 저 낍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도 사람들 저 표정 관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못하는 거 되게 아쉽고 내 얼굴 그냥 평소에도 나는 그냥 보여주고 다니고 싶거든. 그냥 나를 봤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 PR이잖아요. 평소에도 모든 순간이 저는 스스로에 대한 표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리고 다니니까 막 트러블 나고 내가 누군지 사람들한테 좀 못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빨리 하나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내세요. 요새 촛불을 켜면 그렇게 공기가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어떤 촛불을 켰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막 꺼멓게 묻어나왔다. 난 이런 건지 몰랐다, 촛불이.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비말이 서로 공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음식 앞에서 말만 해도 그 음식에 다 들어가는구나. 약간 위생관념이 점점 더 투철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촬영했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음식들이 엄청 앞에 두고 사람들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미치겠는 거. 저거 다 들어갈 텐데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굉장히 위생관념이 투철해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연초에 독감에 걸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엔 제가 신분당선에서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기침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런 다른 감염병에 대한 서로 간의 감염도 줄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신분당선에 타고 있으면서 제가 자꾸 신분당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람이 밀집된 그 대중교통 안을 그렇게 데일리로 다녔던 적이 막 거의 없어가지고 서울에만 살다가 경기 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그 신분당선 타고 다니면서 처음에 좀 너무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기침하니까 전 되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위생적인 거예요. 근데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저기서 기침하고 있어. 제발 그만해. 지하철 문은 언제 열리는 거지? 언제 환기를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다들 마스크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밀집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스크 끼는 게 너무 답답해서 거의 막 쓰러지다시피 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굉장히 도수 높은 95인가? 그런 거 껴도 별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몸은 다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돼서 트렌드 코리아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읽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고 트렌드 코리아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이 쭉쭉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약간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야 그나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업을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타격을 받고 있을 텐데 좋은 얘기 많이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인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결국 다수가 자살하거나 죽었다고 한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참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미충족 니즈는 무엇인가? 언제나 생각합시다. 지금 이 순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미충족 니즈는 무엇인가? 한 우물을 집요하게 파는 일은 시간과 노력을 담보로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다. 특화에 가장 필요한 미덕은 다름 아닌 자신감일지도 모른다. 한 우물을 집요하게 파는 일은 시간과 노력을 담보로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다. 특화에 가장 필요한 미덕은 다름 아닌 자신감일지도 모른다. 네, 여러분, 리타의 수면사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읽다가 더 좋은 내용이나 유용한 내용 있으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요.